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한 남자는 아내의 죽음 이후 그녀의 휴대폰 속에서 말하지 못한 사랑과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조용한 진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에서 아내의 마지막 숨결이 멈추는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남긴 여운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시간은 그 뒤로 느리게 그리고 차갑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가 옆 의자에는 그녀의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된 단정한 가방이었으며 그 안에는 손수건, 안경 케이스, 그리고 가장 밑에 밀려있던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것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익숙한 네 자리 숫자를 눌렀을 때 화면은 부드럽게 켜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짧고 단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 그런 이름이 있었던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대화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 날짜의 문장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너의 목소리가 필요했어. 그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두 줄의 문장이 병실의 정적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문장들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기계의 삑삑거림과 섞여 이상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겼던 말들, 그 미소, 그 차가운 손끝의 감촉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출장에서 늦게 돌아오던 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요? 그때 저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어디로 무엇을 가려 하였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음성 메모 아이콘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재생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듣지 말아야 할 진실이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병실은 더욱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이곳이 생과 사의 경계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내가 누워 있었고 창가에는 노란 조명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이 문득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아직 열어보지 못한 민수라는 이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배경에는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햇살 속에서 눈을 가리며 웃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 옆에는 삭제된 대화 복원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손가락을 화면 위로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 깊은 곳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복원이 시작되자 숨겨져 있던 문장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요? 당신이 힘들면 나도 그렇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이젠 당신 없이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내리며 온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던 것일까요? 왜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어떤 징후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대화는 처음엔 평범하였습니다. 건강, 날씨, 하루의 일과 같은 이야기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장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울던 얼굴이 잊히질 않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문장들이 마치 살아있는 목소리처럼 귓가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다음 주엔 함께 가요. 이번엔 정말로. 그 밑에는 읽지 않은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마지막 말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한 채 그곳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죽음을 예감한 인사였는지 단순한 약속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손끝에 닿았고 심장은 천천히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한순간의 틈이었을까요? 저는 화면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기계음이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낯선 이름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수 그가 누구였을까? 아내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집안은 여전히 그녀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사용하던 향수가 놓여 있었고 욕실 수건에는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흔적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휴대폰 속 민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친구였을까요? 동창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답을 찾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거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표지를 펼치자 정갈한 그녀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2021년 9월 3일,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루의 감정들, 사소한 일상들, 그리고 몇 장 뒤에는 민수에게 전화를 하였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이름이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글씨는 약간 흔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동안 울고 있었던 사람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짧은 메모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풀렸고 일기장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퇴직을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던 것일까요? 저는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진 액자 속의 웃음, 식탁 위에 식어버린 커피잔, 그녀의 자리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일기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뒤쪽 페이지에는 한 장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는 닿을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사진의 뒷면에는 익숙한 그녀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하였습니다. 그녀의 과거에는 제가 알지 못한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고 그 속에서 먼지가 은빛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도 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기장 속 민수라는 이름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밥을 먹어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의 오랜 친구 중에는 함께 교회에 다니던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희였습니다. 저 은희 씨 나예요. 혜정이 남편입니다. 전화를 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잘 지내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저릿하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민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발견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제 입술이 마르고 손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혜정 씨랑 같은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그때 꽤 가까이 지냈던 걸로 알아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제가 그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혜정 씨가 남편분이 바쁘다고 종종 외로워했었거든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천천히 베어냈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외로움이 다른 누군가로 채워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 민수라는 사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마 부산에 계실 거예요. 그분 그쪽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따뜻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을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어딘가로 흘러가듯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죽음 너머에 있는 진실로 한 걸음 다가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은 희미하였고 탁자 위에는 아직도 아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민수라는 이름, 그리고 아내의 손끝이 남아있는 그 화면.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음성 메모를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짧은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모함을 열자 민수구월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서서히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작은 잡음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낯설지 않은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너무 외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킨 채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민수 씨, 이상하죠? 같이 사는데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다는 게. 그 사람은 여전히 바쁘고 나는 그 바쁨 속에서 조금씩 잊혀지고 있어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외로움이 낯선 남자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 이제는 연락하지 말아요.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 둘 다 불행해질 테니까요. 저는 놀란 듯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하였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겠어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니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안해요.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녀는 흔들렸지만 끝내 선을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외로움, 그녀가 선택한 후회,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그 음성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음성 메모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하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비쳐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메모 목록을 스크롤하던 중 낯선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삭제되지 않은 녹음 최종.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음성 파일을 정리하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일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남겨둔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괜히 짜증을 냈어요. 아마 제가 너무 불안했던 거겠죠. 짧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따뜻하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미소가 점점 제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은 제 외로움을 대신 채워준 거예요. 사랑이라기보단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녀의 음성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제 마음은 결국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후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부디 미워하지 말아요. 나는 끝까지 당신의 곁에 있었어요.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제게 향한 변명도 정당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받고 싶었던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계의 미세한 소음만이 여전히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의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그녀가 느꼈던 외로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진심만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는 아내의 음성 메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방 안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 하였습니다. 잠을 자도 눈을 떠도 그녀의 말이 귀에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의 곁에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이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이상하리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는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언제부턴가 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고 불평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늘 앉아있던 자리로 시선이 향하였습니다. 창가의 작은 의자, 그곳에는 아직도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녀가 읽던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갈피가 꽂혀 있던 페이지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거리를 두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마음이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가 이 글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지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 거리 속에서 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닿지 못한 마음, 그것이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책을 덮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서 보냈던 수많은 밤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늘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식탁 위에는 식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녀의 외로움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침묵이
결국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서로 닿지 못한 마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혜정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외로웠는지를.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집안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녀의 물건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일은 마음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에는 조용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에게. 그 글씨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서는 은은한 향수가 묻어나왔습니다. 그 향기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을 품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우 씨,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겠지요. 처음엔 이런 편지를 남기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오해할까봐 혹은 상처받을까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당신이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따뜻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당신의 따뜻함이 나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숨쉬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당신은 바빴고 나는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잘못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이 흘러 종이에 떨어졌고 글씨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번짐이 마치 그녀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혜정아, 나도 미안하오. 그날 밤 편지는 제 품 안에서 천천히 접혀갔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둘이 미처 나누지 못한 마음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읽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글씨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들은 슬픔이자 동시에 따뜻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하였습니다. 그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이상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 없이 떠나는 여행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기차는
오래된 항구 근처의 역에 멈추었습니다. 은희가 말해주었던 주소는 바다를 마주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공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하였고 손끝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자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혹시 혜정 씨 가족분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눈빛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억눌러왔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사랑보다 이해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분이 제게 부탁하신 겁니다. 언젠가 남편분이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무게는 가벼웠지만 가슴속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말아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한동안 저는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바람은 잔잔하였고 멀리 파도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 손에는 민수가 건넨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 그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한 통과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우리가 결혼하던 날 제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 분실하였다고 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우 씨, 이 반지는 나의 미안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결혼하던 날, 당신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을 때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젠가 식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의 하루는 점점 익숙함으로 덮여갔습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점점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에는 이상하게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 외로움을 이해해 주었기에 나는 그에게 감사했을 뿐입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하였을 뿐이죠. 내가 남긴 말들과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모든 것을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한편에는
여전히 당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떨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고통과 함께 오지만 그 안에는 사랑의 잔향이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끝내 거짓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진실을 천천히 정리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정아,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소. 이제야 진짜로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파도를 넘고 멀리 어딘가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눈을 감고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읽은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글씨가 남긴 여운이 가슴속 깊이 파문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가 제 손바닥 위에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오래전 우리의 약속이자 지금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탁자 위에 반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녀가 앉던 자리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고 그 사이로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빛은 반지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마치 그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그녀가 원했던 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평안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상자와 반지를 품에 안고 가까운 납골당으로 향하였습니다. 햇살은 따뜻하였고 하늘은 잔잔하게 맑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이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혜정아, 이제 모든 걸 놓으려 하오. 그대가 남긴 말과 마음 모두 다 이해하였소.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사진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하였습니다. 주변은 고요하였습니다. 새 한 마리가 하늘 위를 날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마저도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가요, 혜정 씨.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달빛이 흩어지고 햇살이 다시 방 안으로 번져왔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결단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가슴속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납골당을 다녀온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서서히 겨울로 향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이상할 만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두 잔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잔은 제모, 그리고 다른 한 잔은 그녀의 자리에 놓아두곤 하였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저는 종종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런 평범한 순간을 무척이나 좋아하였을 것입니다. 집안은 조용하였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도 그녀의 발소리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부재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람 속에서, 어느 날은 햇살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고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오는 순간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소. 이제 정말 괜찮소.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래 미뤄두었던 텃밭을 손보았습니다. 흙냄새 속에서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지요? 당신이 좋아하던 봄이 또 오겠네요. 그때마다 그녀가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였습니다. 저녁이면 탁자 위에 작은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녀가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에서 조용히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했던 것처럼 하루의 감정과 생각을 담담히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늘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면 어디선가 그녀의 대답이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변하였지만 단 하나 그녀와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그리움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조용한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의 미소가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잘 가요, 혜정 씨. 이젠 정말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속에는 사랑보다 깊은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은 그 외로움 속에서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떠난 자와 남은 자의 거리는 멀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황혼향기의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